안녕하세요. 여간입니다. 오늘은 미리 1차, 2차 러프를 모두 준비해와 선 작업과 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림을 그릴 때 많이 겪는 고민은 무슨 펜을 사용할까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펜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선을 따는 데 사용하는 펜은 클립 스튜디오 내 기본으로 있는 연필 툴 내의 진한 연필로서 손떨림 보정을 제외하고는 기본 설정 그대로입니다. 연필 툴의 특징은 실제로 쓰는 흑연 소재의 펜, 즉 연필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연필의 특징은 진하지 않으며 겹쳐질수록 진해지며 세게 누르면 진해지고 약하게 누르면 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 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특징을 주며 필압에 따른 두께와 진함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작업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걸 이용해 머리카락의 결이나 주름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말했지만 저 역시 그냥 써보니 적당히 쓸만해서 쓰는 것일 뿐 저런 특징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입을 터는 사기꾼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써보면서 취향에 맞는 걸 찾아야 합니다. 클립 스튜디오 내에는 선을 따는 기본 펜이 많습니다. 연필 말고도 G펜이 있으며 이 G펜은 연필과 달리 진한 선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기본 펜을 그어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펜을 찾아 써보며 더 나아가 유저들이 올린 커스텀 펜을 받아 쓰거나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LSD 그림에 자주 쓰는 픽셀펜처럼 컴퓨터 그림만의 특이한 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요. 이 캐릭터들은 아이돌 마스터의 캐릭터이며 오른쪽의 투수는 밀리언 라이브의 나가요시 스바루이며 왼쪽의 타자는 신데렐라 거즈의 히메카와 유키입니다. 이 둘의 공통된 특징은 야구팬이며 구글에 아이마스 야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왼쪽의 캐릭터는 어른이며 오른쪽의 캐릭터는 청소년입니다. 그림의 스토리를 짜다 보니 청소년을 상대로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상대하는 유치한 어른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나름 캐릭터의 성격과 어울리니 잘 얻어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여러분들이 어른인지 학생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늙다 보면 어른이 될 테니 언젠가 자식이든 누구든 간으로 인해 자기에 비해 한참 어린애들과 대결 구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린애의 꿈을 위해 져주실 겁니까? 아니면 냉혹함과 승부의 정당성을 위해 이기실 겁니까? 저는 최근 이 질문과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그 어린애는 저보다 실력이 좋았고 게임이 끝날 때쯤 저한테 욕을 박았습니다. 저는 이때 어른다운 침착함을 발휘해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씁쓸함일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치킨 왔다! 그림의 배경은 야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야구장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야구장.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하진 않습니다. 학생 때 학교 체육 시간에 배운 게 다이며 2008년 베이징에서 마지막 올림픽 야구에서 한국이 이긴 것과 코리안 메이저리거 몇 명, 그리고 부처 하나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은 타자와 투수의 자세를 찾는 게 특히 힘들었습니다. 체격이 좋은 야구선수의 자세를 보면서 그리려다 보니 덩치가 이상해지는 등 많은 수정을 했으며 앞에 러프 영상을 자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든 건 잘 따라 그려야 된다는 말 말고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선 따는 부분에 나레이션을 끝내는 것입니다. 밑색 준비 작업 후 드디어 밑색을 깔아줍니다. 오늘의 밑색 작업을 하나하나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일색 작업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명암 작업을 하는 건 우선 G펜으로 그림자를 그린 후 흐리기펜으로 약간씩 흐린 후 에어브러쉬로 아랫부분을 어둡게 한 후 하이라이트를 넣는데 부위에 따라 그 중간에 몇 개를 추가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반투명 물체로 안에 피해색이 약간 비춰지며 특히 관절, 뺨, 귀처럼 살이 얇은 부분이나 내장의 연결선인 입술도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을 곱하기 설정 후 칠해줍니다. 하이라이트를 간단히 표현 후 흰자 윗부분을 에어브러쉬로 그림자를 칠하고 검은 자는 아랫부분을 뺀 전체 중간부터 위까지 동공과 맨 윗부분 순으로 어둡게 칠합니다. 맨 아래를 밝게 칠하고 전 여기서 특이하게 이 색으로 동공을 동그랗게 그립니다. 이건 그리는 사람마다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그림에 나만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주는 저 같은 관중들이 현실과는 다르거나 불가능한 걸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이 하되 지우개로 쭉쭉 지우며 결의 느낌을 살립니다. 머리카락은 비교적 광이 나는 물체이기에 좀 더 빛나게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레이로 머리카락에 색을 띄워주면 좋다고 날뛰니 투명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옷주름을 간단히 해줍니다. 옷의 주름은 닿지 않는 부분에 생깁니다. 재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주름은 옷과 2개 이상의 지점이 닿을 때 그 지점 사이에 안 닿는 떠있는 부분에 가로지르는 듯한 주름이 생깁니다. 옷의 무늬는 곱하기와 스크린을 통해 간단히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왜 야구복의 무늬가 세로줄, 즉 핀스프라이프 무늬인지 아시나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최초로 이 무늬를 넣은 건 메이저리그의 양키즈 팀이었으며 사실 이 무늬를 도입한 썰도 양복 무늬에서 따와 성공과 럭셔리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니면 뚱뚱한 체형이 많으므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다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겉멋 외에는 다른 큰 효과는 없고 그저 한국과 일본 등의 이 무늬를 많이 사용했으며 거기에 부적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크게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도 전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혹시 야구의 유래를 아시나요?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가 고생해서 조사해왔으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는 17세기 영국의 라운더즈라는 경기에서 유래됐으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습니다. 18세기 알렉산더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가 들어간 레이싱 게임 현대 야구와 비슷한 규칙으로 발전됐으며 그 후 여러가지 규칙이 도입되면서 1860년대 미국 내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야구는 사실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닙니다. 야구를 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20개국 미만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공식 종목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2020 도쿄 올림픽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야구 팬들에게는 기대되는 소식이지만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면서 야구의 복귀 또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오와 소니 2020 도쿄 올림픽 게임은 다른 의미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간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야외이기에 그림자는 약간만 줄 생각입니다. 대신 햇빛의 느낌은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 야구 게임을 여러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배경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전 지금쯤 이러고 있진 않겠죠. 인터넷을 보면서 적당히 따라해줍니다. 배경 작업 중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가 끝나고 뒤뜰로 와줄래? 나 사실 이번 그림 배경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러프를 그릴 때부터 그림이 잘 안 풀려서 처음부터
찝찝한 기분으로 그렸더니 배경을 그릴 때 뭔가 기운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 무엇보다 즐기면서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 찝찝하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즐기고 재미있게 하면 기운이 넘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난 즐겁고 행복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킨은 맛있다. 감사해주셔서 시청합니다.